고등학교나 학원에서 극한에 대해 배울 때면 극한의 수렴값이 유일하다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극한의 수렴값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렴값이 유일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수렴값이 유일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라 극한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영상에서는 극한을 파고들어 수렴값이 유일하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하 혹은 공통수학 2에서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역과 공역의 대응관계로 표현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x는 ex와 같은 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처럼 수직선과 수직선의 대응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0은 0에 대응되고 1은 2에 대응되고 2는 4에 대응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fx가 2에서 4로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함수에서 정의역을 나타내는 수직선을 x, 치역을 나타내는 수직선을 y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fx가 2에서 4로 수렴한다는 것은 y에서 4를 포함하는 어떠한 열린 구간을 잡아주더라도 x에서 2를 포함하는 특정 열린 구간의 2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이 y의 열린 구간 안 원소들에 대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y에서 다음과 같이 4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아줍시다. 이 경우 x에서 다음과 같이 2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아준다면 열린 구간에서 2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이 y의 열린 구간 안으로 대응됩니다. 이제 y의 열린 구간을 좀 더 줄여봅시다. 이 경우도 x에서 다음과 같이 열린 구간을 잡아준다면 이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이 y의 열린 구간 안으로 대응됩니다. 더 줄여볼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x에서 다음과 같은 열린 구간을 잡아준다면 이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y의 열린 구간 안으로 대응됩니다. 이런 식으로 y의 열린 구간을 100번 줄여도 1000번 줄여도 심지어 무한번 줄여도 x에서 특정한 열린 구간에 2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이 y의 열린 구간 안으로 대응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fx가 2에서 4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일반화해서 fx가 a에서 l로 수렴한다는 것은 y에서 l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주더라도 x에서 a를 포함하는 특정 열린 구간의 a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이 y의 열린 구간 안 원소들에 대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x의 열린 구간에서 a를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다음 그래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a에서 수렴하지만 수렴값이 함수값과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x의 열린 구간의 원소 중 a가 y의 열린 구간 밖에 대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x의 열린 구간에서 a는 제외합니다. 다음 함수에서는 fx가 a에서 l로 수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경우도 아까와 같이 y에서 l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아주려고 했지만 다음 집합에서 열린 구간을 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수학자들은 열림집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열린 구간은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열린 구간에서 1과 3은 열린 구간의 경계입니다. 하지만 해당 열린 구간이 1과 3을 원소로 갖진 않습니다. 사실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집합은 열린 구간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집합, 또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집합을 열린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열린 집합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열린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둘째, 공집합과 실수 전체 집합은 열린 집합입니다. 셋째, 열린 집합끼리는 합집합하거나 고유집합하더라도 열린 집합입니다. 단, 이때 열린 집합끼리의 교집합을 무한히 하는 경우 그
그 결과가 열린 집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무한한 교집합을 취하면 0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집합이 열린 집합이라 보기에는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죠. 따라서 세 번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줘야 됩니다. 이 세 특징에서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부분을 지우고 집합 X라는 부분을 추가해봅시다. 그럼 이 세 특징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열린 집합이 아니라 집합 X에서의 열린 집합의 특징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집합 X에서의 열린 집합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집합 X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 집합을 골라줍시다. 이렇게 골라준 부분 집합에는 X와 공집합이 포함됩니다. 또 이렇게 골라준 부분 집합 중 아무 집합이나 가져와 합집합을 해도 방금 골랐던 부분 집합 중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골라준 부분 집합은 열린 집합입니다. 물론 열린 집합의 구성이 이것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집합 X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 집합을 골라줄 경우 방금의 경우처럼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므로 이번에 골라준 부분 집합도 열린 집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의 경우에서는 A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열린 집합이 아니었지만 이번 경우에서는 A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열린 집합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열린 집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열린 집합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실수가 아닌 집합에서는 열린 구간 대신 열린 집합의 개념을 쓰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수의 극한을 생각해 봅시다. fx가 x에서 l로 수렴한다는 것은 y에서 l을 포함하는 아무 열린 집합을 잡더라도 x에서 l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잡아 a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y의 열린 집합 안으로 대응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합 x에서 집합 x로 하는 함수 f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또 x의 열린 집합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시다. 이때 공역에서 b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에 대하여 정의역에서 a를 포함하는 특정한 열린 집합을 선택하면 a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공역의 열린 집합 안으로 대응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역에서 다음과 같은 열린 집합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정의역에서 다음과 같은 열린 집합을 잡아주면 A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공역의 열린 집합 안으로 대응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공역에서 B를 포함하는 어떠한 열린 집합을 잡더라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fx가 A에서 B로 수렴한다고 표현하고 이를 극한의 위상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개념을 모두 정립했습니다. 이제 극한의 수렴값이 유일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집합 X에서 집합 X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합시다. 또 X의 열린 집합이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이때 공역에서 C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하여 A를 포함하는 특정한 열린 집합을 선택하면 A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공역의 열린 집합 안으로 대응되게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C로 수렴하게 됩니다. 반면 공역에서 D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하여 A를 포함하는 특정한 열린 집합을 선택하면 이 경우에도 A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공역의 열린 집합 안으로 대응되게 되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D로 수렴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C와 D에 동시에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극한의 수렴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 이유는 극한과 열린 집합을 그런 식으로 정의 내렸기 때문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가 극한과 열린 집합을 영상의 내용처럼 정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리로 극한이 유일하지 않다는 정리가 유도된 것이죠.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많이 해봤자 거리 위상까지밖에 다루지 않는 해석학에서는
오히려 극한이 유일하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죠. 거리 위상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